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로보스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고, 특히 오늘 이제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당히 이제 숲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로보스타 또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그 LG 전자와 함께 그 급탄력을 좀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탄력이 하방으로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그때 1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좀 하향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존에서는 조금 더 하락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부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은 주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숲에 의한 조정이기 때문에 뭐 외부적인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 또 LG전자의 하락 조정이기 때문에 이존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제가 하락 농수 이제 95%라고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빠지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 로브스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또 혹시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로브스타는 그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피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쪽에 가장 이제 기술력이 좀 뛰어난 이런 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반도체 장비, 또 스마트 팩토리 쪽이 이제 계속 제가 볼 때는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실적 부분은 저번에 한번 제가 짚어드린 저번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경쟁사가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다 빠지고 있죠. 엔젤 로보틱스, 로보틱스 있는데 이제 요건 이제 LG 쪽이죠. LG 계열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LG 전자가 로봇화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어, 제가 가장 그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적자라 그랬죠.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단기 그 부담감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성장이라는 게 먼저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이 적자에서 이제 소폭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보죠.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도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2, 3% 수준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적자였는데 실적을 좀 갖고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좀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산 로봇 그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그 로보스타가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 쪽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어떤 자동화, 이 공장 자동화 부분이 크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봅니다. 특히 이제 그 LG 그룹이요. LG 전자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LG 전자가 로봇 관련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힘든 자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LG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그 이 로보스타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얘기했던 부분에 LG전자가 33%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33%. 그러니까 뭐 LG전자 자회사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면서 LG전자의 그룹의 움직임에 따라서 로보스타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볼때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그 기본적인 모습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LG그룹에 의해서 특히 이제 북미 배터리 공장이라고 저는 봐요. 북미 배터리 공장의 어떤 그 변화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그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33%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LG그룹, LG전자로 보시면 되죠. LG전자 이 어떤 방향성 아니면 수주 뭐 이런 것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지금 LG전자조차도 이제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게 가장 그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게 이게 꺾였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2.78% 정도 마이너스 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들이 많이 밀리는 건 맞아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에 대해서 뭐냐면, 이거 너무 빨리 오르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외국인들이 저는 이걸 잘 봐야 된다고 항상 봐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다행히.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닌데 3천억대. 옛날에 뭐 2조 3천억은 뭐 몇십 조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간망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간망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망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천억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냐면 제일 민감한 게 금리 인상이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은 동결됐지만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다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제가 볼 때 밀리면서 LG전자가 밀리면서 지금 그 LG전자가 조금만 안정되면 주가가 반등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요 지지 라인을 약간은 이탈했어요. 일복이죠. LG전자도 그렇고, 로보스타죠. 로보스타가 조금 먼저 이탈했어요. 여기서 먼저 이탈해서. 그런데 지금 존이 봤을 때 여기는 세이프 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쪽 구간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이프 존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공포를 느낄 때가 아닌가 봐요, 저는. 존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왔지만은 실은 여기 17만 원대에서도 빠졌거든요. 로브스타가. 그래서 지금 로브스타를 이렇게 보면은 고점에서 빠져나오면서 지금 그 주가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30%대 이상 빠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연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6월 달에 급등을 좀 해놓고 지금 이제 6월 말 후반에 들어올수록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사도 많이 빠지고 있다 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부분에서 이제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그 주변에 이런 거 종목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거죠. 로보스타는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 아주 뭐 막무가내 계속 그 투자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조금 호전되는 거 수주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이제 뭐 킁킁하지만 흑자 돌아서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LG전자가 지분을 33%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그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 로보스타가 LG그룹과 함께 갈 때 여기서 그 물론 이제 뭐 고평가된 논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와요. AI 쪽이. 그러나 그동안 이제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일파동에서 이제 여기서 내 주봉상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크게 떠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2단계 떠지고 여기 오잖아요. 여기도 오니까 그냥 행보를 했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는 바로 뜨지는 않다 봐요. 아주 초단계 매매를 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바로 또 물량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은 볼 때 일단 그 현재 주가에서 지금 17만 1천 원 찍고 나서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밀린 거는 어 펀더멘탈의 기초 체력이라 그러죠. 펀더멘탈 쪽보다는 그 문제 오버시팅 돼 있어요. 항상 펀더멘탈의 아니라 훼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기 가열에서 너무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단기 가열. 그래서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기술적 조정이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실적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성장성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가 지금 AI 관련 그 뭐 피지컬, 그러니까 이런 쪽이 다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끝났느냐고 볼 때 저는 삼성전자는 제가 안 끝났다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삼성전자 단기적인 조정은 들어가지만은 실적을 봤을 때는 아직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 부분을 볼 때 펀더멘탈이 훼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기술적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다행히 고점에서 이 고점 부분에서 하락을 하면서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요점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여기서는 하방 안전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 전략을 볼 때 특히 위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뭐 굳이 쫓아가서 매도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빠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은 뭐 이 그 제가 볼 때는 요 7만 원대를 가이드라인을 두고 여기 이제 깨지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 다 물량화될 수 있으니까 원래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내일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더 여기서는 아주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당분간은 박스권이 좀 나올 수 있다. 올라가면 물량 나오고 팍 떴다가도 물량 나오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존에 대한 매매 대응 전략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이제 8만 한 5천 원대 보면은 어 과거에 9만 원대 초반에 요 9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량이 팍 터졌거든요. 이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지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 되게 이제 지지 라인을 준다. 뭐 여기도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8만 원대 들어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분할 쪽으로 해서 단기 매매 당분간. 왜냐면 또 이게 이제 급등하느냐 이거는 제가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약간 갇히는 존이에요. 요 안에 들어가면 8만 원대 가면은. 근데 여기서 바로 반등해 주면은 뭐 기술적으로 한 13만 원대 1차적으로 가고 또 2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갭을 메꿔주기 때문에 13만 원대가 1차적인 저항선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보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크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크게 해줬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갔다가 또 물량 맞고 파동을 만들어면서 가야지 주가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 지금 일봉이 됐었지 이 파동이 상한가의 파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갭차가. 그래서 올라가면은 13만 원대가 1차적인 저항선이겠고 8만 원대 가면은 이제 단기 매매를 좀 하고 7만 원대가 무너지면 안 되죠. 이거 무너지면 이제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방형으로 추세가 무너졌다. 물론 이제 뭐 크게 봤을 때 6만 원까지 보면 되는데 7만 원대 무너지면 6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세우면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또는 그 실적 이런 부분들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LG전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겠지만은 지금 LG전자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보면요. 많이 빠져서 요 부분 정도 거의 뭐 로버스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지해주고 내일 이제 다음 주죠. 지금 뭐 악재밖에 안 나오고 동반 하락이다 뭐 이런 부분이지만은 다행히 제가 볼 때 가장 느꼈던 부분이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2,800억대거든요. 이게 잘 보이시나? 2,800억대. 그러니까 금액이 과거보다 매도 압력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2,800억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그 매도가 좀 줄면서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줄면서 하면은 이게 이제 순환매가 나올지 아니면 또 주도주가 갈지 저는 뭐 삼성전자 팔지 말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뭐 순환면 좀 늦어질 수 있고 그냥 또 주도주만 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봐야 돼요. 시장의 흐름.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안정되면 그래도 이제 중소형주 빠진 거에서 그 과거에는 반도체만 갔지만 저도 반도체 쪽인데 그 뭐 로봇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에서 뭐 강통신, AI 데이터 센터, 전선주 이런 쪽으로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6월 하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6월 초에부터는 지금까지는 조정이었죠.
6월 초는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하반기에 조금은 그 어떤 순환매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상승 시도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같은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이라 봐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이제 단기 매매, 일단 단기 매매 차원에서 했다가 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맥이 살아나면 그때 이제 뭐 주도주에 따라가는 선도주로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있는 장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신 분들은 좀 기다리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7만 원 선 뭐 요 부분에서 이제 단기 매매가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에너지가 응집이 돼야 돼요. 이렇게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이건 막 요새는 뭐 개별 종목 장세라 그래가지고 오르고 푹 오르고 빠지면 확 빠지는 동반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고 믿는 거는 실적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강력한 이제 그 시장의 이슈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이제 구분응성까지 오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주가에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종목 부분을 이제 분석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저희 성향을 말씀드리는데, 과거 이제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 한 두 개 잡으면은 거의 뭐 끝까지 끌고 갑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랬고요. 삼성전자, 삼화콘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이 IT 쪽에 이제 좀 상당히 깊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가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도 과거에 바로 이제 변압기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페널티 그것을 다 갖고 나서 2년 만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에너지와 맞물린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 급등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 10배겁니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10배 정도를 보고 그 목표가를 보고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최근 약간 직장인 분들이나 아마 거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저한테 굉장히 맞을 거라고 봐요. 직장인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거액 투자자. 왜냐면 이렇게 개별성 종목은 잘 안 해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단타나 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장이 쉴 때라던가 좀 이제 직장이나 거액 투자가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좀 끌고 가는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 뚝심. 예,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 그래서 확실하다. 지금도 저 HD 현대일렉트릭은 거의 바닥에서 뭐 7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다 제하고 뭐 10배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화가 굉장히 저는 강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급탄력을 했고, 그래서 중장기로 이제 3개월, 6개월 두 종목으로 하고요. 단기로 이제 한 종목으로 이제 드리면서 종목에 접근을 좀 하죠. 그래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해주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초창기의 종목들을 많이 잡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 템베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로봇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시장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가장 뭐 크게 좀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복리입니다. 복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가급적이면 안 깨지고 그러니까 손실을 안 나고요. 만일에 이제 20% 복리 수익이 제 목표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6천만 원이 가요. 10회 정도. 물론 이제 가닥이 깨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10% 수익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뭐 손해보더라도 3, 4% 손해보더라도 여기서 15% 20% 하면 되고 요번에 뭐 삼성의 SDS도 한 2, 30% 수익이 팍 나더라고요. 거의 뭐 상한가 한번 들어가니까 40% 정도 수익이 났죠. 삼화콘덴서 그랬고요.
그리고 더 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요새 좀 뭐 또 SK하이닉스 이제 출창직이 갖고 있으라 얘기하는 지금도 팔지 말라 그래요. 방송 보시면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인 그 하더라도 10% 복리 수익을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기간보다는 그 수익, 그 시장에 따라서 뭐 더 길을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매매 전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자. 그러니까 짧게 끊어치자 그 손실은. 예, 그리고 시간은 아낌없이 중장기로 가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기다리지, 안 그러면 일반 투자는 하루 이틀도 못 기다려, 조금 빠지면은.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만의 손절 익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요런 얘기예요. 손절은 짧게, 손절은 짧게 가자. 그러니까 바로바로 쳐버리자 이거죠. 머리 아픈 거 쳐버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다음 수익은 크게. 한번 하게 되면 수익 크게. 그래서 비중 조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그 매매 성향을 갖고 여러분들 수익을 이제 그 전체도 되고, 요걸 이제 6개월, 3개월, 1, 2주. 이렇게 이제 매매 전략으로 가게 되죠. 최근 제가 반도체 종목에는 아직도 제가 많다고 봐요. 템버거 주식들이 진행 중인 종목도 있고, 또 로봇의 일부도 좀 몰랐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보고,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중소형주예요. 바로 ALD. 뭐 아시는 분은 알더라도 끌고 가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거, 수익 성장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런 그 전력 반도체, 요새 뭐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기회를 잡으세요. 010-5890-6321 문자로 반도체 문구를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한 번이면은 계좌에 그 전체적인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상 레드선이었습니다.